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아니, 전쟁이 한창인데 산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조선시대의 아주 놀라운 신용 시스템, 그 비밀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전쟁 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냥 막 보따리 싸들고 허둥지둥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 국도 방어 전략, 그 핵심에는 아주 기가 막힌 투트랙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쓰는 공간이랑 전쟁 같은 비상시에 쓰는 공간을 아예 딱 분리해서 운영했다는 거죠. 정말 독창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도시는 크게 두 종류였던 거예요. 하나는 읍성, 평지에 있으면서 행정도 보고 시장도 열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터전이죠. 다른 하나는 산성, 아주 험한 산에 지어놓은 철통 같은 방어 요새였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 다른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입보라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그냥 우왕좌왕 도망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주 잘 짜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적 후퇴였어요. 읍성을 싹 비워서 적군이 약탈할 걸 하나도 안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물자를 산성으로 옮겨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산성의 역할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대단한 기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더 이상 단순한 방어시설로 보지 않아요. 고도로 설계된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읍성과 산성들이 마치 인터넷망처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 백업 서버라는 비유 정말 딱 들어맞지 않나요? 전쟁이 나도 국가 행정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중요 자산과 기능을 산성이라는 안전한 서버에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심지어 산성 안에서 세금도 걷고 행정 업무도 받다니까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정부였던 셈이죠. 자, 지금부터가 이 시스템의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로 경제 이야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국가 하나 믿고 산성으로 옮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이 종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입보 전략의 핵심, 청해와 전술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들판을 태우고 비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의 거대한 자본 이전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인의 재산까지 싹 다 모아서 국가의 중앙금고, 즉 산성으로 옮기는 거죠. 적에게는 쌀 한 톨 안 주고 우리 자산은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나라에서 맡아줄게 하면 그냥 내놓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 바로 국가와 백성 사이에 아주 강력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하는 물건이 바로 이 수준이라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발행한 공식 영수증이에요. 당신의 재산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국가의 약속 증서였던 거죠. 바로 이 종이 한 장, 이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백성들은 재산을 잇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국가의 책임을 보증하는 이 수준을 손에 쥔 거죠. 이건 단순한 종이를 넘어서 그 시대의 국가 신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도여라는 종합 물품 목록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인문이나 휘표 같은 출입증으로 보안까지 신경 썼죠. 심지어 국가가 백성들 물건을 급하게 빌릴 때는요. 준이라는 국가 채권까지 발행해줬어요. 전쟁 끝나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약속어음이었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전부 맞춰지는 것 같죠? 조선의 방어 시스템은 그냥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거대한 보험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는 사실상 두 개의 경제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평상시의 읍성 경제, 그리고 비상시의 산성 경제.
이 둘은 자산의 종류부터 물류의 흐름, 신뢰의 근본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평소에는 개인 간의 상업 신용으로, 위기 시에는 국가에 대한 신용으로 사회가 움직인 거죠. 물론 이 투트랙 시스템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조시대의 수원화성이에요. 이전까지는 도시를 버리고 산성으로 가야 했다면 수원화성은 아예 생활공간과 방어시설을 하나로 합쳐버린 그야말로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험하고 힘든 산길을 오르던 백성들의 손에 들려있던 건 그냥 무거운 곡식자루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국가가 나를, 내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바로 내일에 대한 신용 증서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조선의 산성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신뢰의 인프라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